안녕하세요. 똑똑경제학입니다. 오늘은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흐름 속에서 아직 시장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 소재 부품 장비 기업 5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시선이 쏠려 있는 지금 실제 투자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이 엔비디아 중심의 인공지능 초기 설계 국면이었다면 2026년은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실제 생산 라인 증설로 전환되는 본격적인 확장 구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는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질 만큼 수요 압력이 강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올해 국내 설비 투자를 30% 이상 확대했습니다.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결국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실적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 시기가 당초 2030년에서 2026년 12월로 크게 앞당겨진 점이 중요한 신호입니다. 인프라 구축 속도전이 본격화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공장 기초 공사와 장비 발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반도체 투자 사이클을 보면 투자 결정 직후에는 장비 업종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웨이퍼 투입량에 비례해 소모되는 케미컬이나 테스트 부품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오늘 살펴볼 5개 기업의 현재 주가를 모두 더해 평균을 내면 54,560원이 됩니다. 10만원, 20만원을 넘어선 대형주보다 접근하기 부담이 적고 실적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공간이 열려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첫 번째로 볼 기업은 전공정 케미컬 분야의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식각세정 공정에 투입되는 필수 화학 물질을 생산합니다. 매출 구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웨이퍼 투입량과 직접 연동되어 있어 공장이 가동되는 한 화학 물질 소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특히 3D 낸드 플래시의 단수가 높아질수록 식각과 세정 공정을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단위 웨이퍼당 소모되는 케미컬 물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실적 성장의 핵심 요인은 300단대 낸드용 인상계 식각액 신규 공급입니다. 낸드가 초고단화될수록 특정 망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고순도 인상계 식각액이 필수적인데,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이 시장에서 약 40%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고대역폭 메모리 공정용 케미컬 공급, 파운드리형 소재 공급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을 뒷받침할 요소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NH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공식 보고서에서 이 기업을 반도체 소부장내 저평가 종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정이익의 업계 평균 주가수익 비율 12.4배를 적용하면 목표 주가 62,000원이 산출되며 현재 주가 대비 25% 이상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2017년 3D 낸드가 24단에서 72단으로 전환될 때 케미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인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300단을 넘어서서는 공정 수준이라 화학물질의 기술 난이도와 부가가치가 그 시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이슈의 핵심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속도와 전방 산업의 공장 가동률입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웨이퍼 투입량을 늘리기 시작하면 케미컬 발주가 연동되어 증가하고 주가가 동종업계 평균 수준으로 재평가받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공장 가동률이 꺾이면 매출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매월 반도체 소재 수출입 데이터에서 화학물질 출하량 증가를 추적하고 신규 식각액이 실제 고객사 라인에 납품되는 시점에 기관 수급이 동반되는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첨단 패키징 후공정 장비 분야의 프로텍입니다. 전통적인 칩 디스펜서 강자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가 요구하는 고부가 가치 패키징 장비 회사로 사업 구조를 전환한 곳입니다. 대중의 시선이 메모리 대형주와 초대형 본더 장비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세부 조립 공정은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칩을 연결하는 2.5D 모듈 패키징 공정이 확대되면서 접착제를 정밀하게 도포하는 디스펜서와 칩을 부착하는 장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로텍의 매출 구조는 글로벌 파운드리와 패키징 외주 업체들의 증설 투자와 맞물려 있습니다. 2026년 실적 성장의 핵심 요인은 주력 신장비인 레이저 본더의 공급 확대와 자회사 PMT의 대규모 흑자 전환입니다. 얇은 반도체 칩은 열을 받으면 기판이 휘는 현상이 생기는데, 레이저 본더는 칩이 접합되는 부위만 레이저로 순간 가열해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처리 속도 면에서 기존 방식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 2026년을 기점으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200억 원이 넘던 자회사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본업 장비 성장과 자회사 부담 감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턴어라운드 구조가 완성된 상황입니다. 실적 지표를 보면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34% 증가한 1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회사를 제외한 본체 기준으로는 4분기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수준입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이 와이어본딩에서 플립칩 방식으로 전환될 때 패키징 장비 회사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칩을 미세한 간격으로 평면 위에 정렬하는 2.5D 패키징 시대로 정밀도와 열 제어 난이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열 제어에 실패하면 칩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만큼 레이저 본더 같은 고사양 장비의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변수는 TSMC와 글로벌 패키징 업체들의 설비 투자 발표 규모, 프로텍의 실제 장비 수주 공시, 그리고 자회사의 적자 축소 속도입니다. 글로벌 패키징 투자가 지속 확대된다면 디스펜서와 레이저 본더 발주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 칩 수요가 약해지면 실적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단기 과열 구간에 있지 않은지 수급을 점검하고 변동성이 안정되는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는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위치한 리노공업입니다. 단순한 소형주는 아니지만 칩이 복잡해질수록 테스트 부품 수요가 어떤 방식으로 증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리노공업이 만드는 테스트 소켓과 미세핀은 최첨단 칩이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필수 소모품입니다. 자율주행 웨어러블 기기 확산으로 칩 수량 자체가 늘어나는 동시에 회로가 극한으로 얇아지면서 테스트 난이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핀 간격이 좁아질수록 기술 장벽이 높아져 소켓 단가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판매 수량 증가와 단가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는 수익 성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칩 확산입니다.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고사양 테스트 소켓 채택 비율이 2026년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4G에서 5G로 전환되면서 스마트폰 칩이 복잡해져 테스트 핀 수요가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통신 규격 변화가 아니라 기기 자체가 연산 능력을 갖추는 방향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검사 핀의 초미세화 요구 수준도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가치 평가 측면에서는 주가 수익 비율이 56배에 달해 절대적으로 저렴한 주식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이익률 40%를 꾸준히 유지하는 독점적 기술력이 있고 코스닥 지수 연동 펀드 자금이 직접 유입되는 지표 종목이라는 점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슈의 핵심은 칩 복잡성 증가가 만드는 구조적인 단가 인상과 코스닥 대형주로서의 수급 흐름입니다. 온디바이스 기기 출시 일정, 고단가 소켓 매출 비중, 지수 펀드의 자금 이동이 주요 점검 변수입니다. 인공지능 기기 확산이 가속되면 고부가가치 소켓 수요가 늘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을 경우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만큼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차세대 메모리 후공정 테스트 장비 분야의 네오세미입니다. 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공정 설비 투자가 어떤 경로로 후공정 장비 수요로 전환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도체는 전공정 장비가 세팅된 이후 시차를 두고 칩을 포장하고 선별하는 후공정 장비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네오세미의 매출이 전공정 투자 사이클 직후에 동기화되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서버 시장이 커지면서 서버용 스토리지의 통신 규격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열과 오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단순 검사를 넘어서는 고사양 테스트 장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6년 실적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CXL 테스터의 상용화입니다. CXL은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빅테크들이 채택한 새로운 표준 규격입니다. 네오세미는 이미 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최초로 공급한 이력이 있어 시장이 열릴 경우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 DDR3에서 DDR4로 세대가 전환될 때 테스트 장비 업체들이 대규모 수주 사이클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CXL 규격 전환은 단순한 속도 개선이 아니라 메모리 용량을 확장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변화입니다. 테스트 장비의 사양과 단가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90배를 넘는 수준을 과거 실적 기준으로 고평가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에 대한 성장 프리미엄으로 분석해야 타당합니다. 이 이슈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 진화가 만들어내는 차세대 검사 장비의 구조적 교체 수요입니다. 빅테크의 서버 투자 방향, 차세대 메모리 상용화 속도, 기관과 외국인 수급 유입이 주요 점검 변수입니다. 인텔, AMD 등이 새 규격 칩을 출시하고 서버 교체가 본격화되면 CXL 장비 발주가 증가해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반대로 표준화가 지연되면 고평가 논란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에서 차세대 테스터의 실제 수주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장비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유지되는지, 기술적 저항선 돌파 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마지막은 전공정 계측 국산화 분야의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오버레이 계측 시장에서 글로벌 대형 기업들과 경쟁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는 웨이퍼 위에 수십 개의 회로층을 쌓아 올리는데 위아래 회로가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 어긋남을 측정하는 장비가 오버레이 계측기입니다. 오로스의 매출은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극자외선 장비를 도입하고 회로 패턴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과 비례해 움직입니다.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노광 공정을 두세 번 반복하는 다중 패턴 기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회로가 어긋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공정 중간마다 지속적으로 계측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 장비 발주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처럼 10층 이상을 높이 쌓는 공정에서도 정렬 정밀도가 수율의 핵심이어서 이 장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실적 성장의 핵심 요인은 국내 대기업들의 오버레이 장비 국산화 채택 비율 확대입니다. 현재 미국 KLA 등 글로벌 독점 기업들이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비 가격이 높고 공급망 안보 이슈도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성능이 검증된 오로스 장비의 반입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당시 국내 시가계 기업들이 국산화 수혜를 받으며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선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계측 장비 시장도 유사한 흐름이지만 단순 화학물질이 아닌 나노 단위 광학 계측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기술 장벽과 연구개발 비용 규모가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오늘 살펴본 5개 기업들에는 공통적으로 짚어야 할 리스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의 양면성입니다. 리노공업,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오세미 등은 주가 수익 비율이 이미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이들 기업의 미래 성장을 밝게 보고 상당한 프리미엄을 부여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춰지거나 기대했던 실적이 한 분기라도 예상에 못 미치면 이 프리미엄이 급격히 되돌려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장주가 고평가를 유지하려면 실적이 시장 예상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거나 상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 비용과 수주 공백의 위험입니다. 차세대 장비나 소재를 개발하려면 지속적으로 대규모 비용이 투입됩니다. 고객사의 공장 증설 일정이나 장비 도입 시기가 몇 달만 밀려도 고정비 부담으로 단기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오세미가 고대역폭 메모리 투자 집중으로 일반 메모리 장비 발주가 줄면서 특정 분기에 일시적 적자를 냈던 사례처럼 시장의 투자 우선순위가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단기 실적 변동성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 투자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대규모 자금이 어디서 출발해 어떤 경로를 통해 흘러가는지 그 구조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전공정 계측, 첨단 패키징, 차세대 칩 테스트, 케미컬 소모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의 경로에 위치한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정말 자주 올라옵니다. 경제 용어도 잘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기업이 뭘로 돈을 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조회수나 반응보다 이 댓글들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알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고 감으로 움직이는 게 불안한데 체계적으로 배울 공간을 못 찾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다 보니 깊게 들어가면 어렵다고 하고 쉽게 풀면 내용이 얕아지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똑똑 경제방 일기 모집이고 쉽게 말하면 같이 공부하는 공부방입니다. 이 공부방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지식입니다.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느끼셨던 분들, 기업 실적 보는 법부터 배우고 싶으셨던 분들께 맞는 내용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 분석입니다. 이 회사 뭘로 돈 버는 거야?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 사업 모델, 재무 구조, 투자 포인트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한 리포트를 함께 보게 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만 볼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시장의 흐름도 함께 다룹니다.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이 생기면 국내 종목을 볼 때도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은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검증된 전문 트레이더와 경제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들어와서 각자의 시각으로 심층 분석을 공유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이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종목 추천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뉴스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기업 보고서가 읽히기 시작하고 내가 왜 이 기업에 관심을 갖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이 공부방이 목표로 하는 방향입니다. 신청과 입장은 어디까지나 무료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전화로 구독자 확인 후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왜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정보들은 사실 시중에서 비싼 돈을 내야만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라 간혹 순수한 공부 목적이 아니라 그 정보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니 전화를 꼭 받아주셔야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